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10만 금융연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자, 6월 22일 월요일 한국마을로 찾아뵙게 된 각도기 곽상점입니다. 네, 자,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네, 왜 역사적인 날이냐? 제가 주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로 한 번도 변함이 없었던 시가총액 1위가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들은 리스트상에서 시가총액 순위를 찍어보시면 순서가 바뀐 것을 이렇게 보시게 될 겁니다. 삼성전자가 아니에요.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위에요. 와, 제가 이거 1년 반 전에 2년 전에 이렇게 HBM 못하면은 시가총액 역전돼요 라고 얘기했었는데, 이걸 예상하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 아니에요. 계속 삼성전자 못하고 하이닉스가 잘하면 진짜 역전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건데, 이건 두 회사 모두 잘하는 차원에서 가다가 SK 하이닉스가 역전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태를 보고 깜짝 놀란 곳이 있었으니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매우 급하게 고객 커뮤니케이션실에서 긴급하게 뉴스 하나를 타전했습니다. 시가총액이라 함은 보통주와 우선주를 모두 포함하는 것을 시가총액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지금 나오고 있는 2060조, 그래서 2080조를 기록한 하이닉스보다 낮은 시가총액이 아니라 약 200조쯤 되는 우선주까지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1위입니다라고 커뮤니케이션실에서 긴급 커뮤니케이션을 타전했습니다. 그럼 어쨌든 우리 주식쟁이들은요, 시가총액 상위 순위로 보는 거거든. 순위로. 그죠? 딱 누르면 나오잖아요. 시가총액 순위. 야, 처음 있는 일입니다. 99년도 이후로 처음 있었는 일인데요. 사실 뭐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가 된 것은 99년도고요. 정확히 따져보면은 93년도죠. 프랑크푸르트 선언. 이건희 회장께서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 다 바꿔야 돼, 이렇게 얘기했던 바로 그 프랑크푸르트, 그리고 수많은 불량 제품에 대한 화형식, 그래서 양 중심의 문화에서 질 중심의 문화, 그리고 이건희 회장이 어려서부터 부회장 시절부터 품고 있었던 세계 인류를 향한 그 배를 출항시켰던 93년도 프랑크푸르트 선언 이후 KT와, 그전에는 원래 한국전력이 1등이었어요 여러분. 한국전력 지금 쪼그러져 있지만 한국전력 시가총액 1등, 포스코 시가총액, 포항제철이라고 했죠. 그 애들이 1등을 왔다 갔다 했고, 닷컴 버블 때 KT가 시가총액 1위를 갔다가 그 이후에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를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처음에 조금만 엎치락뒤치락 했고, 그 다음부터는 완벽하게 2000년부터는 자리를 잡아서, 제가 주식한 이래부터는 그냥 삼성전자 항상 1등이었어요. 이야,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게 바뀌었습니다. HTS 상에서 시가총액 1위가 바뀌었습니다. 삼성 커뮤니케이션의 이야기 맞다나 우선주까지 합치면 아직까지는 조금 더 높습니다만, 그러면 또 이제 주식쟁이들 무슨 얘기야? 그러면 스퀘어도 합산해야지. 스퀘어도. 왜냐면 스퀘어의 거의 모든 자산이 뭐죠? SK 하이닉스입니다. 예, SK 하이닉스고, 그리고 SK 하이닉스 지분을 SK 스퀘어가 지키기 위해서 ADR 발행 규모가 대략 한 2.3% 미만으로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이닉스가 ADR을 신주로 발행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그 물타기인데, 그 물타기 하면 주주환원 좀 잘해라 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댕기는데, 어찌되었건 물타기든 뭐든 신주가 발행되죠. 자, 그러면 우선주가 있다 할지라도 ADR까지 합산할 경우에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선주 합산할 거면 ADR도 합산해야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ADR 발행하고 난 다음에는 시가총액이 완전하게 역전될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ADR에 대한 그 기대감이 지금 계속 만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삼성전자가 지난 일주일 넘게 한 2주째 삼성전자보다 훨씬 강한 이유는 ADR 발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최태원 회장이 시가총액 1위 하고 싶어서 노렸구나,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 상황이 바뀐 거죠. 자, 불 한번 붙여봐. 그러니까 내가 네 시다바이가 뭐 이런 분위기로 바뀐 거야. 내 네 시다바이야. 아니야 이제 그만해. 서러웠던 엎은 거지 지금. ADR을 내가 보기에는 그런 음모가 있었어. 시가총액 1위 하고 싶었던 음모가 있었던 거야. 덕분에 각도기는 뒤졌습니다. 완전히 오늘 기분이 처음으로 상했어요. 전 원래 주가 떨어지는 거 좋아하거든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바탕을 쳐놓고 이익을 해놓고 깔아놓고 주가 떨어지면 더 사야지 하면서 좋아하는 거지. 본진의 수익률이 뚝뚝 빨아지면 괴롭거든요. 근데 오늘 야 진짜 이번 하락장이 아니구나. 이번 상승장이었구나. 나는 하락장이었는데 자 처음으로 기분이 꿀꿀했어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산다고 다른 거 다 팔고 있습니다. 그것만 파는 게 아니죠. 지금 신용도 상당히 많이 커지고 있고 심지어는 카드론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카드론 규모가 40조가 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뉴스가 보도되고 44조, 46조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카드론 많이 받는 건 하이닉스 사기 위한 거 아니냐. 레버리지 이후로 훨씬 더 불이 붙은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캐니바리제이션, 즉 다른 주식을 팔아가지고 하이닉스 특별히 이제는 하이닉스로 옮겨가는 흐름들이 다른 주식을 완전히 도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냐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50%를 넘었습니다. 아니 50%가 아니고요. 더 넘어요. 60% 넘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에 따라가는 이유 우선주 있죠. 그 다음에 약간 전기도 약간 까라로 좀 따라당기죠. 그 다음 물산, 생명은 명확하죠. 삼성전자 오르는 것 때문에 오르는 거니까. 그래서 삼성그룹주를 합쳐보니까 전체 시가총액 39%야. SK는요. SK는 SK 하이닉스하고 스퀘어는 한 몸이죠. 붙어있는 놈이에요. 네, 그러니까 스퀘어의 거의 대부분의 자산이 하이닉스거든. 그러니까 이게 같이 붙어있는 놈이고 그 다음에 결국은 뭐 모회사는 SK도 그렇고 텔레콤도 그렇고 그쵸? 다 같이 딸려가잖아요 하이닉스에. 그러니까 얘가 또 30%야. 두 개 합산하니까 60%가 훨씬 넘어. 60%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삼성 SK만 움직이면 지수가 많이든 만천이든 갑니다. 그래서 근데 이걸 갖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 여기서 많이 가든 만천이 가든 느낌 20%만 오르면 만천이잖아. 따지고 보면 그죠? 20%만 오르면 만천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하루에 막 5%씩 움직이고 있는데 뭐 20%못 움직이겠어? 왜냐면 미국 시장 며칠만 같이 바짝 땡겨주면 움직이겠죠. 그쵸? 그러면 만천 가네. 지수는 만천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 보시다시피 다른 주식이 멸종이에요. 오늘 생명 근데 왜 빠졌냐? 생명 빠진 건 좀 이상하네. 같이 못 따라가네. 계속 같이 가다가. 그러니까 지금 다른 업종들이 멸종입니다. 자동차 업종 멸종됐고 그다음에 2차 전지는 원래 뭐 그냥 그랬습니다. 멸종됐고 LG전자 오늘 예외됐는데 요거 엔비디아가 방문했다는 소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뭐 다 다 빠졌어요. 지금 이게 지금 현재 한국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수는 올라간다. 왜? 두 기업 합치면 70% 가까이 되거든. 엄청나죠. 엄청난 상황이다. 네. LG전자가 엔비디아 방문한다는 소식입니다. 뭐 하이닉스도 엔비디아가 만든 주가니까 뭐 그러니까 붙은 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어쨌든 이런 흐름들이 나와서 지금 극명하게 시장은 극단적 차별화로 가고 있습니다. 지수 한번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62포인트 0.69%가 상승하면서 9114포인트를 기록을 했고요. 오른 종목은 148개, 내린 종목은 739개로 압도적으로 내린 종목이 더 많은 흐름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이닉스가 증권 HTS 판에서는 시가총액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3인 삼성전자 우선주를 끼운다면 주식쟁이들은 SK 스퀘어를 끼우겠죠. 그래서 그 두 개 합산으로 따져도 SK가 더 이제 30년 만에 대변혁이 일어났다. 자, 이런 사이에 코스닥은 매우 어렵습니다. 코스닥은 뭐 겨우 플러스 나긴 했습니다만 분위기 좋진 않아요. 379종목 오르고 1587종목이 떨어졌습니다. 코스닥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가면 이제 승급제의 윤곽이 조만간에 이제 드러날 예정이잖아요. 자, 유한타증권의 신현용 애널께서 과거 도쿄 증권거래소의 프라임마켓 사례를 토대로 보니까 한국에서 프라임에 들어갈 주식들은 유동성, 재무건전성, 지배구조 등을 통해서 편입될 것이다 하면서 70종목을 선별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분석한 결과 코스닥 150에서 28.5%를 차지하는 반도체 업종 비중이 프리미엄 시장에서 50%까지 확대되고 건강관리 업종은 28.2%에서 23.7% 수준으로 낮아질까. 즉 바이오 헬스케어는 떨어진다라는 그런 분석을 해놨습니다. 상당히 신빙성은 좀 있고요. 아무래도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은 바이오보다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숫자 나오는 거는 확실하니까 프라임 70 종목을 선택한다면 아무래도 그게 더 많이 뽑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강하나 연구원께서는 이게 지배구조랑 기술 관련된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의구심이 있다. 이분은 이제 바이오 섹터이시니까요. 그래서 대형 바이오들도 빠져 있어서 이렇게 되면 시총이랑 실적만 보고 할 거면은 승급제가 이 한국 바이오 제약 바이오 업체들한테는 하나도 유리한 게 없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과제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차기에 알테오젠이 될 만한 기업들을 찾아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알테오젠이 아니고 금양 같은 애가 걸려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거래소의 선관이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하려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과연 잘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승강제하는 거는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해주셔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 지수만 투자하고도 좋은 결과를 얻는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시경제 상황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금리 상황들이 지금 조금 금리가 올라서 야, 오늘 이거 금리 떨어지지 않겠어 했는데 금리가 올랐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10년물이 4.2% 근처까지 오르게 됐고요. 전반적으로 다 오르는 흐름 보여줬는데, 자, 요게 왜 제가 떨어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었냐면 국민연금 리밸런싱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국민연금 리밸런싱이 시작되는데 전체 규모가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전체 규모가 늘어났는데 뭐 때문에 늘어났죠? 주식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주식 삐용 하고, 국내 주식이야. 그것도 국내 주식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전체 사이즈가 커졌어요. 자, 그러면 국내 주식이 커졌으면 다른 게 뭐가 줄어들었을까요? 다른 놈들은 다 줄어드는 거죠. 그 중에 줄어드는 게 뭐가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채권이에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해외 주식도 비중이 조금 줄어들었을 거고, 근데 국내 주식은 지금 그 규모가 이제 꽤 많이 되는데 얼마를 팔 것이냐 이제 추정치가 나오고 있는데 분석가들이 애널리스트들이 한 49조 원 팔아야 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에서. 자, 그런데 아마 굉장히 느린 속도로 팔긴 할 거예요. 느린 속도로. 근데 이거 지금 26년도 3월 말 기준이라 정확치 않은 게, 왜냐하면 지금 3월은 지수 전쟁 터져갖고 지수 5,000대고요. 지금 9,000대인데요. 지금 9,000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형주를 통해서 이루어진 9,000이잖아요. 여기는 한국을 다 산 입장이니까 국민연금은 당연히 시가총액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비중보다 훨씬 더 많이 늘었을 거고, 지금 보여드린 것보다 저거보다 그래서 꽤 많이 줄여야 된다. 근데 지금 전해지는 얘기에 따르면 예전 같으면 하루에 5천억 1조씩 팍팍 팔 수도 있는데 아마 느리게 팔 것 같습니다. 매우 느린 속도로 조금씩 팔 거고요. 근데 저는 좋았을 때 파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시장이 잘못되고 떨어졌을 때 받쳐주거든요. 현금을 마련해 놔야 쏠 수 있어요. 국민연금 항상 그 역할을 해줬고요. 패닉 빠지고 막 이러면 국민연금이 진입돼가지고 예전에 막 2200포인트 가고 막 이럴 때 막 누군가 계속 사는 거야. 그게 연기금이었거든. 이런 역할을 해줘야 돼요. 패닉 셀이 나왔을 때 다 받아주는 역할을 해줘야 돼. 그러면 국민부도 좋아지고, 패닉 셀 때 받아주니까 이 뭐냐면 더 낮게 떨어질 걸 받아준 게 하나 있고, 더 낮아지는 걸 또 하나는 싸게 샀잖아. 싸게 샀으니까 나중에 정상화되면은 국민부가 올라가고 양쪽 양방으로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았을 때 현금을 마련해야 됩니다. 국민연금은. 전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파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좋았을 때. 물론 이제 더 좋아질 수도 있는데 조금씩 팔면 되잖아. 어차피 고래거든. 고래라서 하루에 5천억씩 팔아도요, 몇 달을 팔아야 될 거예요. 하루에 5천억씩 팔아도 몇 달을 팔아야 됩니다. 지수가 올라가면 더 많이 걸릴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파는 게 맞다. 근데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팔자가 나올 건데, 그러면 뭐가 올라갈 거냐? 채권 매수세가 새롭게 생길 것 같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금리를 2번 올릴 거라서 과연 어떻게 대응할지는 잘 모르겠다. 어쨌든 채권이 요즘에 넉마됐거든요. 아주 그냥 아수라장이었어요. 국민연금이 주포로 다시 재진입하게 되면 아수라장에서 조금 회복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워낙 큰 손이잖아요. 아까도 보셨지만 200조 이상의 매수 규모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이제 규모가 늘어났으니까 수십 조를 매수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돼버렸으니까 뭐 그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환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율은 일본 엔화 161엔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거의 162엔 근처에 와 있고요. 자, 원화가 952원이면 원화도 약간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스위스에서 있는
MOU가 체결됐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유가 한번 실시간으로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유가 보시면 아침에 뿅 하고 올라서 시작했다가 계속 MOU 협의해서 조금 떨어졌다가 헤매다가 방금 전에 그 스위스에서 MOU 체결됐다는 소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빠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게 빠져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미 75달러까지는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빠지긴 빠질 것 같은데 만약에 MOU 체결이 되면 내용까지 확인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디지? 저기 호르무즈 해협을 어떻게 할 건지 등등 그것까지 확인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 업종별 동향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의료정밀에는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 오른 것들이 좀 있었고요. 유통, 전기전자 올랐고 나머지는 다 빠지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테마 보면 세포치료, 터치패널, SSD 쪽이 조금 강세 보여주었고요. 해외 시장 동향 살펴보고 갈게요. 자, 해외 시장 동향은 지금 유럽 쪽에서는 혼조세 보여주고 있고요. 나스닥 선물은 아주 소폭 올랐는데 반도체 주식들이 이 오른 흐름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이 시간외에서 조금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이제 마이크론하고 인텔 두 회사의 규모가 꽤 커졌기 때문에 얘네들이 움직이면 반도체 지수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겠죠. 네, 외국인들은 역시나 팔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들이 다시 한번 가열차게 매수를 해주었고요. 외국인들은 2조 5천억이나 지금 인포맥스 단말기 기준입니다. 2조 6천억 가까이 매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디폴트 값의 외국인 매도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 미국 시장이 아주 안정화되지 않으면 계속 이럴 것이라는 점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GDP를 한국이 유나이티드 킹덤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야, 내 평생에 한국이 영국을 제끼는구나. 근데 사실상 뭐 영국 한번 갔다 온 애들 보면 도로도 그지 같고 막 걔네가 시티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반도체가 영원히 가지는 않을 테니까 쉴 때 가려면 동북아 금융허브 이거 가야 됩니다. 자, 동북아 금융허브 가야 돼요. 꼭 좀 가게 많이 좀 애 좀 써주십시오. 이거 가야 우리가 완전히 자리 잡고요. 고용도 굉장히 많이 창출할 수 있습니다. 네, 꼭 좀 잘 좀 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최근에 근데 그 분위기가 많이 쏠린 것에 대해서 좀 경고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찬진 저는 이찬진에서 뭐 옛날 한국과 컴퓨터 했는데 지금 금융감독위원장님 조남이 이찬진 님이시더라고요. 최근에 B2가 좀 너무 많다라고 그 경고를 하셨고요. 그리고 특별히 레버리지 상장 ETF로 인해서 개인들의 실익보다는 증권사 배만 불린다라고 비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가계 충격을 막기 위해 쿨링다운 안전조치가 도입이 필요하다. 단일 레버리지입니다. 반도체 단일 레버리지 ETF,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죠. 네, 네. 자, 그런데 이분이 했던 얘기 중에 귀담아 들어야 될 게 뭐냐면 실제 차익 규모가 굉장히 확대됐는데 비중 지표가 떨어져서 시장이 안심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신용 잔고가 한 40조 가까이 되잖아요. 40조 정도. 과거 우리 최고점은 24조였어요. 근데 제가 그게 막 올라올 때 뭐라고 했냐면 24조 하면 항상 그때는 박스권일 때는 24조 찍으면 무조건 작살 났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랬잖아요. 아니다. 이번엔 괜찮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가총액 2,400조에 24조는 1%나 되기 때문에 되게 위험했지만 시가총액 4,000조에 30조는 1%가 안 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바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실제 차익 규모가 굉장히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비중 지표가 떨어져서 즉 퍼센테이지가 낮아져가지고 안심한 아이러니가 벌어졌다 하면서 이거는 굉장히 저는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40조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충격을 줄 수 있어요. 이거는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그래서 안전장치를 정책당국과 긴밀하게 논의하겠다.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이거는 아주 뭐 좋은 금감원에서 사전에 할 수 있는 좋은 조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전 닉스 레버리지에 대한
조금 이의를 제기게 하셨는데 그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거래 빈도가 너무 높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가 맞아요. 개인들은 이것 때문에 개털 나고요. 증권사는 돈을 버는데 지금 규모가 얼마가 되느냐. 이 상품의 회전율이 최고 200%에 육박하고 이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는 실익이 없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증권사만 많게는 10조 원 수준의 천문학적 매매 수준을 챙기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자, 이건 아니죠. 제가 그래서 매매 좀 하지 마라. 증권사만 배불리 주는. 근데 왜 증권사는 맨날 떨어져? 이거 단일 레버리지로 진짜 10조 벌었어? 대박인데. 증권사 왜 떨어지지? 그게 신기하네. 자, 어쨌든 이 상황은 아닌 거죠. 제가 보기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미수를 써가지고 나를 건너면 미수 이렇게 막거나 하는 장치들을 만들었었거든요. 저는 그거 좀 상당히 필요한 안전장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해주실 생각을 하고 계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개인 투자 비중이 92%라고 합니다. 지금 하이닉스는 상당히 좋겠지만 삼성전자 보세요. 제가 왜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았지만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생기고 나서 지수 쭉 오른 다음에 미국 시장 콩캉콩캉 할 때 하루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10% 넘게 빠진 날이 있었거든요. 근데 바로 그때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아니지만 신용 잔고 하루에 1조 빠졌어요. 그러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장중에 거의 20% 가까이 빠졌으면 그거 들고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것도 아까 말했던 카드론 같은 걸로 갖고 와갖고 20%씩 깨져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눈물을 먹고 팔죠. 그때 참고 들고 오신 분도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 거기 털렸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계속 털린다는, 그건 어디서 알 수 있냐면 회전율이 200%라는 거예요. 계속 사다 팔았다를 한다는 거지. 200%가 평균이면은 500%, 1000%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아주 적절한 시의적절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찬성하지 않았던 입장이라서 더 그렇습니다. 자, 이제 1만 포인트 간다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이미 색이 바래졌습니다. 1만 포인트 지금 두 종목이 7%만 오르면은 1만 포인트 그냥 바로 가는 거 아닙니까? 7, 8%만 오르면. 그래서 사실은 의미는 없는데 연초에 도대체 연초에 얼마 제시했었더라? 시가총액. 포인트. 제가 그래서 이거 석 달 안에 깨집니다 했는데 그때 한 달 반 안인가 다 깨졌어요. 목표치가 다 틀려 먹었거든. 자, 근데 그래서 연말 목표치를 새로 5대 증권사 코스피 전망치를 내놓았습니다. 대부분 많이 넘었어요. 한국투자증권 11,000, 미래에셋은 바로 뺐고 NH 11,000, KB 12,000, 삼성증권 11,000인데 하단을 아무도 제시를 안 하네. KB만 오히려 용기 있게 제시했습니다. 6,500. 많이 밑으로 많이 내렸네. 그쵸? 가장 낮게 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됐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11,000이건 뭐건 그건 사실은 11,000포인트 가는 것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별로 그건 의미는 없는데 이분들이 하신 얘기 중에 공통적으로 꼽은 점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반기 최대 변수가 뭐냐?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이라고 하면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0에서 5.3%를 돌파하거나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가 3% 중반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를 위험신호로 보고 있다. KB에서 6,500 얘기했는데 그건 아마도 요 말에 근거하면은 10년물 국채금리가 한 5에서 5.3% 돌파하고 인플레이션 3% 돌파하는 일이 벌어지면 시장이 충격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모 센터장 말로는 시장의 예상과 달리 연준의 다음 행보는 기준금리 인상이 아니라 인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러한 전쟁 이후 유가 안정과 미국 고용시장 둔화가 금리 인하 압력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사이클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의외로 금리 인상이 아니라 인하 쪽을 얘기하셨습니다. 저도 연말까지 저는 금리 동결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너의 의견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별 중요하진 않지만 저는 금리 동결 생각합니다. 네. 케빈 허쉬가 쉽게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는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키옥시아. 일본도 반도체가 난립니다. 지난번에 도요타를 누가 제꼈다고 그랬죠? 네. 소프트뱅크가 시가총액 1위를 돌파했다고 했는데 그 이후 그 얘기하고 얼마 있어서 바로 시가총액 1위가 또 바뀌었어요. 키옥시아로. 그래서 60조엔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600조 가까운 금액을 받았고, 근데 이거 웃기잖아. 키옥시아는
그렇지. 이게 좀 웃기지. 우리는 키옥시가 하는 거는 약간 저건데 젓갈 같은 정도 수준인데 바바국은 아닌데 우리는 바바국까지 하잖아요. 그쵸? 얘네는 저건 안 해요. 디램은 안 하고 주로 낸드 하는 애인데 낸드 하는 애가 시가총액 1위로 올라갔습니다. 예, 이 SSD가 폭발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대단한 거죠. 결국 AI 열풍이 전 세계 주식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수혜 기업들이 각 국가의 시가총액 1위로 등극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중에서는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제일 수혜받는 것은 분명히 맞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계속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AI 기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세계 1위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반면 코스닥은 세계 꼴찌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식이 이제는 거의 70% 정도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그룹 쪽으로 빨려들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지금 시장에서 열패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입니다. ADR도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고요. 당분간 계속 이럴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 근데 기점은 24일 미국 시간 24일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아침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분석해 드렸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하느냐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아침 한국 장전 시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거기에서 또 하나 요 관련해서는 제가 오늘 20시에 생전 처음으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유튜버가 불러서 나가게 됐는데요. 슈카 월드 코믹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지난번에 슈카님하고 같이 방송 한번 찍고 해가지고 그 인연으로 슈카 코믹스에 제가 가게 돼가지고 머니 코믹스네 이름이 슈카 코믹스에서 바뀌었어.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 유튜브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유튜버라서 흔쾌하게 나가겠습니다. 근데 저녁 20시야 방송이. 나 9시 반에 자야 되는데. 야, 요즘 젊은 애들은 늦게 하는구나 모든 게. 끝나고 어디서 여관 가서 자야 되나? 네. 하여튼 거기 가서 관련된 뭐 이런 이야기들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명 시간 여유 되시는 분은 응원 와 주시고요. 네. 외롭지 않게. 네. 가서 거기는 약간 이제 코믹 채널이니까 이렇게 진지하지 않고 재미난 얘기하다 오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야, 역사적인 날입니다. HTS상으로 시가총액 1위가 바뀌었다. 생전 처음 보는 일이다. 제가 주식시장 시작하고 나서. 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 ADR까지 SK하이닉스가 힘을 받을 수도 있겠죠. 자, 삼성전자가 열받아서 자사주 매입 소각하는 거 아니야? 근데 가격이 너무 높은데 매입 소각하기는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 자, 어쨌든 즐거운 일입니다. 주식이 기업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라는 점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도 미국식 자본주의가 조금 더 들어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